안녕하십니까. 저희는 TVN이라는 방송사 분석가, 저희 메인 기획안인 야금야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2조 한유경 윤양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방송사 분석을 한 TVN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메인 기획안인 야금야금에 대한 기획서를 개요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사 분석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TVN이라는 방송국은 최근 개국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슬로건으로 넘버원 K 콘텐츠 채널 즐거움의 TVN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여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 있습니다. TVN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청자들이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는 넘버원 즐거움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다짐과 K 콘텐츠를 선도하겠다는 채널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TVN의 마케팅의 특징은 가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나영석, 김석현, 신원호 등 KBS PD들을 대거 영입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TVN은 콘텐츠 생산 못지않게 전략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작, 배포, 푸시, 접근 등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바이럴 및 이슈 선점에 앞서고 있으며, 프로그램 론칭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도출해 다각화된 플랫폼과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 유통시켜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TVN은 꽃보다 할배, 윤식당, 대탈출 등 권위 있는 매체와 시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여러 OTT 플랫폼과 K 콘텐츠의 열풍 등 국내 예능에서 최초로 미국 지상파 진출까지 이뤄낸 눈부신 성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TVN의 슬로건인 넘버원 K 콘텐츠 채널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VN이 선도하면서 다수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IP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견고한 팬덤을 형성하여 콘텐츠 업계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랜차이즈 IP는 하나의 인기 IP를 시즌제, 스핀오프, 리부트 등 다양한 변주를 통해 확대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IP의 대표 주자인 대탈출은 시즌4의 공백기 동안 다시 보기와 디지털 클립을 통한 새로운 시청자 유입 등으로 역주행 등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TVN은 2015년을 기준으로 시청률이 쭉쭉 상승했습니다. 그중 TVN의 대표적인 인기 상승 주요 콘텐츠에서는 응답하라 시리즈,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청자의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입니다. TVN은 예능 슬롯으로 국내 편성 변화를 이끈 첫 번째 요인은 금요일의 집중 편성 행보입니다. 오랫동안 금요일에는 드라마 편성 없이 굵직한 지상파 예능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TVN이 금요일 밤 9시 때 꽃보다 할배를 편성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높은 시청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금요일 오후 9시에서 11시 때 삼시세끼, 윤식당, 강식당 등 편성하면서 새로운 예능 슬롯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금요일 밤의 채널 경쟁의 시간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TVN은 CJ ENM의 주요 사업 채널 중 하나입니다. CJ ENM은 낯선 것에서 찾아낸 공감대를 사랑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CJ ENM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 Untold Originals를 찾아 오늘도 끝없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게 홈페이지 배너입니다. TVN도 그 특성을 똑같이 이어받아 유키즈 온 더 블럭처럼 일반인에게도 포커스를 맞추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키즈 온 더 블럭은 TV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에 비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방송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에서 조금씩 변주된 모습으로 서로 다른 타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장기적으로는 두터운 팬층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저희 2조의 메인 기획안인 야금야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야금야금의 슬로건은 금요일 밤에는 야금야금으로 밤야조에 세 금자를 사용하여 의성어로 제목을 표현했습니다. 야식을 주제로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만들고자 하여 무언가를 먹는 소리이기도 해서 야금야금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귀여운 뜻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TVN 예능 편성 시간인 오후 10시에서 11시대로 설정했습니다. 왜 10시에서 11시로 설정했냐? TVN의 금요일 편성 프로그램을 보면 꽃보다 할배나 삼시세끼 등 동적보다 정적인 분위기의 힐링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 프로그램인 야금야금은 정적인 분위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의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배우들이 예능에 출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이 다수가 출연하기 때문에 배우 한 명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디오스타나 인생 술집 등의 프로그램은 단체로 나와서 게스트들 간의 케미를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면 저희 야금야금은 게스트 단독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게스트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배우에 대한 매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은 영화 시청으로만 보이지 않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화 속 등장했던 음식을 통해 배우들의 먹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심리학자 그레고리 라즈란 실험에 따르면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감 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딱딱한 인터뷰보다 먹방을 하면서 토크를 진행하며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먹방이라는 키워드와 진솔한 토크라는 장치를 통해 게스트와 MC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기획안의 방송사는 TVN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CJ와의 연결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CJ는 현재 CJ ENM, CGV 등 영화산업과 제일제당이라는 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와 영화배우가 주인공인 저희 채널과 연결성이 좋고 요리를 하는 채널인 만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TVN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N에는 윤식당, 강식당, 유퀴즈 등 저희 프로그램과 비슷한 유형의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는 포맷은 비슷하지만 컨셉이 다른 저희의 콘텐츠가 방영되었을 때 다른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금야금의 주요 내용으로 앞서 말했다시 야금야금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뜻으로 제목을 선정했고 방송사는 TVN이고 또한 출연 MC는 강호동과 이수근입니다. 왜 강호동과 이수근이냐면 강호동과 이수근은 강식당을 통해서 요리를 해본 경험도 있고 폭넓은 MC 경험도 풍부하여 둘의 케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게스트를 편안하게 해줌과 더불어 토크를 잘 이끌고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1회 게스트는 리틀 포레스트의 회원 역을 맡은 김태리 씨를 생각하고 있고 CGV를 소유한 CJ의 영향력과 TVN에 방영한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하면서 TVN과의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네,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야금야금의 코너인 라이브 방송에 국물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물타임은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하여 30분에서 40분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Q&A 코너입니다. 국물타임의 뜻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라는 뜻으로 야금야금처럼 국물이라는 음식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은 강호동과 이수근이 선정합니다.
채팅창은 김태리와 2명의 MC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원칙은 2명의 MC가 질문을 뽑는 것인데 게스트가 원하면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TV 프로그램은 일방향 소통을 주로 했지만 저희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을 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시에 채팅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에게 민감한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하여 채팅방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제작진이 채팅방 관리를 합니다. 악플과 민감한 발언을 즉시 퇴장시키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배우들의 라이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인터뷰 때 금지어 설정과 채팅방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게스트를 설득합니다. 또한 방명록은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사인과 함께 식당 방명록을 작성을 합니다. 엔딩을 암시하는 도구로서 연예인들은 일반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고 난 후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딩을 암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저희는 스튜디오를 서울시 종로구 익성동 같은 분위기에 위치한 깔끔하지만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의 식당과 MC와 게스트가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바 테이블 형식입니다. 위에 사진 보시면 저런 느낌입니다. 미리 사전 인터뷰로 정보를 수집하고 게스트가 출연한 영화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 스튜디오의 소품이나 인테리어를 변경 또는 설치하여 영화 속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네, 어필 포인트입니다. 저희 조가 강조하고 싶은 어필 포인트는 배우들의 먹방과 기존의 다른 포커스, 인테리어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인터뷰보단 음식을 먹으면서 배우들과 2명의 MC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토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라디오 스타나 인생 술집 같은 경우 다수의 배우가 출연했지만 저희들은 배우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로그램 중간에 곡물 타임이라는 코너로 시청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이 저희 기획안의 어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게스트의 작품에 따라 스튜디오 컨셉을 영화 분위기에 비슷하게 바꿔 세트장에 대한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예산입니다. 야금야금에 들어갈 주요 예산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본 카메라 렌탈을 통해 12시간에 3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됐고 라이브용 카메라 말고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넣어봤습니다. 네, 세부 구성안부터는 제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입니다. 저희는 익선동에 스튜디오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프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익선동 골목길, 가게의 조명들이 밤 하늘을 밝히고 있다. 익선동 골목 포장마차가 즐비하고 있고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는 가게 입구.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계단을 올라보니 옥탑의 가게에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두 MC. 강호동과 이수근은 가게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불을 켜고 주방 도구를 정리한다. 네, 그리고 저희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처럼 가게 입구에 카메라를 달아서 김태리가 카메라를 통해 가게를 찾아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는 두 MC와 간단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호동이 오늘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김태리가 혜원역을 맡았던 리틀 포레스트의 배추국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영화 소개의 VCR이 나오게 되면서 오프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는 저희가 예상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화 토크에 관한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김태리와 사전 인터뷰를 했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코너 1에서는 리틀 포레스트와 배춧국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배춧국을 조리하는 VCR을 틀어준 뒤에 MC가 김태리가 그 역을 맡게 되며 있었던 에피소드나 본인이 생각하는 명장면 등 영화와 관련된 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근황 토크입니다.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나 현재의 행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예시에는 본인의 별명 중에 어떤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매월 1월 1일에 한 해의 목표를 빙고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몇 빙고를 하셨는지 등의 그런 예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가 끝나고 나면 배춧국의 비주얼을 VCR로 내보내고 김태리가 먹는 모습을 자세히 촬영합니다. 그 후에 저의 메인 코너인 세 번째 코너가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코너는 국물 타임입니다. 국물 타임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음식이 주제인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국물 타임은 라이브로 진행되고 30-40분 정도 실시간 Q&A를 하며 유튜브로 시청자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방영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딩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MC가 김태리에게 식당 방명록을 작성하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방명록에는 사인과 방문 후기 등을 적게 되고 그 후 오늘 소감을 짧게 말한 뒤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두 MC가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나게 되며 방송이 끝난 후에는 다음 편의 예고편을 송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본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 저희 프로그램만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에 대한 대본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대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성입니다. 저희 목표 시청자는 20대에서 40대 성인입니다. 첫 번째로 영화 혹은 영화 배우의 팬들이 시청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배우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호동과 이수근의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시청할 것입니다. MC의 파급력 또한 시청자층 확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야식을 많이 먹는 시간대에 방송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허기 때문에 야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고 야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메뉴 선정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청자는 왜 TV 먹방 프로그램에 열광하는가라는 이 연구 결과에서는 학력과 직업에 따라 시청자를 분석하였는데 대졸자 그리고 직장인이 시청자의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직업과 학력을 가진 사람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20대에서 40대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고 이들이 먹방을 주로 시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회적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대 효과에서 크게 세 가지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편안한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 속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미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게스트의 사연을 함께 공유하면서 힐링 콘텐츠를 생산하게 된다면 지친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배우의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능 출연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영화 배우들에겐 콧대가 높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화 배우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며 이와 같은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쌍방향 소통의 콘텐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국물타임은 게스트와 시청자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질적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홍보 및 배급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프로그램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물타임이라는 실시간 소통 콘텐츠를 통해 야금야금 콘텐츠를 마케팅하고자 합니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이 프로그램 역량 강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미디어 커머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커머스란 콘텐츠와 상품을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식재료나 식기, 인테리어 등을 CJ 제품을 활용하여 제품과 콘텐츠 둘 간의 상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스포를 합니다. 또한 국물타임은 라이브나 SNS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 그리고 유통한다면 이는 콘텐츠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한 제품의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콘텐츠와 상품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2조의 야금야금 기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